결정하냐? 부패. 마약 관리 물관. 체포한다. 그래서 수가 받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다야.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과의 전쟁이 한창입니다.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밀수되는 마약. 지난해 세관에 적발된 마약류만 325건, 시가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필로폰 거의 다 북한산이에요. 결국은 한국에 들어오는 루트가 제일 큰 루트예요. 북한에서 제조된 마약이 국내에 파고들고 있다는 것. 취재진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북한의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물은 어디서 나온 거지 이게? 북한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 속엔 북한산 마약의 실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모든 양들이 다 북한에서 북한에서 들어왔지. 99%가 다 북한계입니다. 항상 말하지. 국경을 넘나드는 은밀하고 위험한 거래. 대체 북한산 마약은 누가 어떻게 한국으로 밀수입한 걸까? 국내에 파고드는 북한산 마약의 유통 실태를 추적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번 작전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시내의 한 식당입니다. 이건 필로폰 그 투약자를 검거했는데 그 공급자가 그쪽에서 주로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위장 거래해서 잡으러 가는 중이에요. 거물급 마약 판매자를 잡기 위해 그에게 마약을 구매한 피의자를 통해 식당으로 유인한 겁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은 여러 곳에 배치돼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위치를 확인합니다. 마약 범죄자들은 의심이 많고 눈치가 빨라 더욱 긴장해야만 하는 상황. 밤 8시에 여기 스시집 앞에서 보기로 했거든요. 약속 시간이 다 됐고 저희가 지금 이 사람한테 신호가 오면 이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한번 살짝 해주기로 했어요. 신호가 오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그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혹시 눈치를 챈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때 식당으로 향하는 한 중년 남성. 피의자가 설명한 인상착의와 비슷했습니다. 작전에 투입된 형사들이 서둘러 가게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도주로를 차단하고 그에게 다가서는 형사. 앉아있던 그의 주머니에서 재빨리 마약을 압수합니다. 본전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불리한 재수 거부하시고 선임에서 조사 받으실 수 있어요. 일단 앉아 자연스럽게 쳐. 앉아서. 이미 수차례 마약 범죄로 검거된 전력이 있는 60대 중반의 마약 판매자는 담담한 표정으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그가 판매하려던 마약은 필로폰이었습니다. 이건 본인 드시는 약이에요? 뭐예요? 여기 보시면은 안에 이제 비닐팩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몇 그램 정도 됩니까? 한 10g 20g 정도 돼요? 자, 얼마에 이거 파시기로 원래 하셨던 겁니까? 얼마에? 150만 원 준다길래 네. 저 이번에 파신 게 처음은 아니시죠? 좀 팔았죠. 투약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예전에는 했는데 그래가지고 투약은 안 하고 그럼 판매만 하시는 거예요? 판매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뭐 살다 보면 뭐 아우 끕시다. 카메라 안 끄면 내가 발로 찬다. 이 봐라 끄라. 어디서 지금 뭐 그러니까요. 끄라고 하세요. 참. 마약을 구매하는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마약 사범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청 마약수사계 형사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울 시내의 한 모텔로 향합니다. 전날 밤 채팅 앱으로 함께 마약을 투여하자며 여성을 모집한 남성이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여경이 작전에 투입됩니다. 양옆에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는 가운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손 빼. 괜찮아. 손 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속옷 차림으로 순식간에 제압당한 30대 초반의 남성. 알았어. 그가 머물던 방 안에서는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체포한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너 언제 투약했어? 어저께? 몇 시에 했습니까 어저께? 낮에? 그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지품을 검사하는 형사들. 이게 다야? 너 차 타고 왔어? 가방 안에선 주사기 외에 검은색 물체가 눈에 띕니다. 이거예요. 네. 그 속엔 물에 희석되지 않은 가루 형태의 필로폰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희석시켜가지고 이게 좀 애기잖아요. 네. 재롱도 을 있고. 통해서 이걸 같이 한 사람을 여기서 구한 거네요. 그럼 되겠어요. 그는 약 20시간 전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과 이곳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고 이후 다른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려다가 형사들에게 적발된 겁니다. 언제 처음 배웠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이에요. 모르고 그냥 술에 타 먹어가지고 그걸 먹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어저께 심사. 그냥 예전 알던 사람들한테 얻어쓰고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한 6개월 정도 안 하다가 마약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온라인 온라인. 여전히 마약에 취해 있는 듯한 그의 팔에는 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15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 대한민국 마약 밀수 단속의 최전선입니다. 이제 막 해외에서 도착한 수화물이 엑스레이 1차 검색대를 통과해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세관 직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마약 소지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이 중국발 비행기를 타고 와 조금 전 한국에 도착한 겁니다. 중국 연태에서 들어오는 여행객이 있는데 좀 우범성 있어가지고 한번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마약 검사를. 엑스레이 검색으로는 마약을 모두 적발할 수 없습니다. 마약 탐지견이 수화물 검색에 투입됩니다. 부지런히 가방을 살피는 마약 탐지견. 드디어 용의자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의 짐을 확인한 뒤 공항을 빠져나갈 채비를 하는 남성. 이때 세관 직원들이 그를 다시 검색대로 데리고 갑니다. 최근 마약류 밀반입 건수가 많은 중국의 우범 도시를 자주 왕래했기 때문에 검사 대상자로 지목된 겁니다. 중국에서 사세요? 네. 중국에서 혹시 무슨 일 하세요? 식당이래요. 아, 식당이요. 중국을 자주 다니시면 한 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몸 수색도 꼼꼼하게 이뤄집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워낙 많다 보니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나오시죠? 실제 적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외 첩보를 통해 검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몇 달 전 수상한 가방을 메고 국내로 입국하려던 모녀가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있네. 보이죠? 네. 아, 아이를 데리고 나오네요. 제일 먼저 이거는 기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기탁이 없는 상태에서요. 어린 딸을 데리고 입국하려던 조선족 여성. 첩보를 입수한 세관 직원이 검색을 요구하자 검색대 위에 가방을 올려놓습니다. 태연하게 들고 있던 가방 속엔 과연 마약이 들어있을까? 마약이 의심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가방에서 발견된 것은 비닐에 감긴 하얀색 물체, 마약이었습니다. 오케이. 두 덩어리.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양이었습니다. 필로폰 약 1.5kg, 약 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50억 원 상당의 마약입니다.
마약을 숨겨오는 방법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속옷에 필로폰 약 10kg을 숨겨오려다 적발됐습니다. 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이 신발 속에도 누군가의 은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신발의 깔짝 밑에는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1kg이 발견됐습니다. 모든 물건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기상천외한 수법으로 마약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린 것은 구멍 뚫린 국경, 허술한 검색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류는 약 92kg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발되지 않은 마약류는 아예 추정조차 할 수 없습니다. 팬티에다 잡아온다든지 심지어는 항문에다가 넣어가지고 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뭐 삼켜서 가져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적발하기 힘들죠. 또 다른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이번엔 대량으로 마약 밀매를 하는 중간 거래상, 일명 상선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지금 약을 판매하는 사람이 약을 도매로 많이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시간이 저녁 시간에서 새벽까지 이렇게 주로 움직입니다. 용의자는 며칠 전 필로폰 30g을 판매했습니다. 무려 1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잡았어. 오케이. 갈게요. 예. 검거했습니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이 용의 차량을 확보하고 도로가에서 그를 검거했습니다. 형사들에겐 이미 낯익은 얼굴, 수차례 마약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됐던 그는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좀 전에 너도 롤링에 50 진짜 악연이다 악연. 마약 판매 혐의는 인정했지만 증거물인 마약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차를 저 앞으로 집에 누구 있어요 지금? 네? 안 갔어요? 집에 가서 뒤져봐도 되겠어요? 들어갔어. 형사들은 인근에 있는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마약 수사계 형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집안 곳곳을 수색합니다. 피의자는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 대체 어디에 숨겨놓은 걸까? 이거다 이거. 찾으셨어요? 아저씨. 아니. 아저씨 여기 봐봐요. 투명한 비닐에 담긴 백색 가루. 아저씨 바지 보이죠? 여기 있는 거. 맞죠? 찍었지? 수색에 나선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집안에서 필로폰 봉지들이 발견됐습니다. 압수된 필로폰은 약 15g. 국내에선 4,500만 원 정도에 거래됩니다. 이날 판매에 나선 그는 구매자를 만나러 가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알아보기 위해 모발 검사와 소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필로폰 소지와 판매, 투약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국내에서 적발되는 마약류의 약 70% 이상은 이와 같은 필로폰입니다. 압수한 필로폰은 희석된 것까지 포함해 약 0.8g. 0.5랑 0.5g이라는 뜻인가요? 네, 0.5g. 0.5g이면 몇 명이 얼마 정도? 0.5g이면요 17번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시가로 어느 정도 하나요? 0.03이 10만 원 정도. 10만 원. 170만 원 정도. 그렇죠. 국내에 유통되는 필로폰은 대부분 해외에서 밀반입됩니다. 그중엔 북한산도 있습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필로폰은 거의 대부분 어디서 밀수됐다고 추정되나요? 지금 필리핀, 캄보디아, 중국 투약자들 말에 따르면 좋은 술이라고 얘기하는 이건 북한 쪽에서도 넘어오는데 저희가 이렇게 앞서다 보면 북한산이라고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보면 북한산이라고 소개되는 것도 있고 술 중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막걸리, 소주, 양주. 그러니까 북한산 정도 되면 뭐 양주 이산이라고
필로폰은 각성 효과가 강해 소량으로도 극도의 흥분을 느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독성과 환각 증세가 심해 국내에서는 고위험군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북한산 마약의 순도가 높다는 것은 현장에선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마약 성분을 분석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비슷해도 제조국에 따라 눈에 띄는 특성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북한산 마약의 분석 결과는 어떨까? 이런 북한산들에 이런 것들이 없다. 이거는 북한산 필로폰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해서 의뢰하시는 그런 필로폰들을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다른 것들에 비해서 불순물 성분들이 굉장히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숙련된 기술자가 아주 정밀한 공정을 통해서 제조를 했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취재진은 오랫동안 국내를 장악했던 마약계의 거물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산이라고 하면 좀 가격이 좀 비싼데 일반 중국산 같은 것보다는 좀 잘 만들어가고 좀 프레티지가 중국산 같은 경우에 한 60%라고 하면 북한산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북한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30년 이상 국내 마약 밀매에 가담해온 그는 북한산 마약을 실제로 취급했으며 꽤 많은 사람들이 북한산 마약을 선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찾는 사람들은 뭐 다양합니다. 술집에 종사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하고 일반 사람들을 시작하고 전부 다 접해 본 사람들은 다 찾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거 있다니까 인터넷 있다니까. 이제 근데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게 이제 많이 필요하신 연락 주시하고 그런 게 하게 나옵니다. 취재진은 북한산 마약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판매자와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에 필로폰과 관련된 은어를 검색하자 여러 개의 광고 글과 함께 판매자의 아이디가 뜹니다. 채팅 앱으로 해당 아이디를 입력하고 상대방에게 정말 북한산 마약을 판매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북한산 마약의 순도를 강조하며 즉시 가격 흥정에 나섰습니다. 그는 정말 북한산 마약을 갖고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북한산 마약의 실물 사진과 동영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사진과 동영상이 도착합니다. 판매자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이날의 날짜와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북한산 마약이라고 주장하는 백색의 가루가 비닐에 담겨져 있습니다. 북한산이라고 내가 확인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뭐 선을 연결해 드릴 수도 없고 뭐 아니면 메이드 인 뭐 노스 코리아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그러면은 뭐 연결해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내가 그걸 다 입증을 그쪽에 시켜주시면 믿을 겁니까? 뭐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실. 연결해서 들어오는 거 내가 뭐 직접 보여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카메라 찍어서 보여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량 먹고 소량 보내준다면서요. 드셔보시고 맛이 없으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요즘 마약 사범들은 대부분 서로 대면하지 않고 마약을 거래하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고 나오면 잠시 후 연락을 받은 구매자가 해당 장소에서 마약을 찾아갑니다. 부산지검은 지난 3월 이렇게 SNS 등을 이용한 마약 사범을 찾아내 총 210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떻게 북한산 마약을 들여오는 걸까? 취재 도중 오랜 기간 마약 밀매를 해왔다는 탈북자 송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09년 탈북하기 전까지 무려 10년간 북한산 마약을 한국으로 유통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체로는 우리는 연길이라든가 연길의 호텔이라든가 한국이 마약 밀매자들이지. 결국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그렇게 가져간단 말이지. 그러면 그 한국 사람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건 중국의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의 조선족들이 뭐라고 소개시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찾는다 할 때는 마약 때문에 찾는다 이거지. 필로폰. 그렇지. 그것 때문에 찾았다. 몇 번 정도 한국과 마약 거래를 해보셨습니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가져가는 건 대체로 10kg 이상, 10kg 이상 가져가거든. 내가 최고로 북한에서 한국 사람들이 준 게 40kg 조금 더 준 적이 있어요. 주로 북중 국경지대에서 마약을 밀매했다는 그는
지금도 여전히 북한산 마약이 한국을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분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연결 쪽에서 만약에 북한 마약을 구하고 싶다라고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뭐 북한에서 들여올 수도 있고 그 땅에서 북한 거를 가져오라면 가져올 수도 있고 그건 마음대로지. 그건 왜냐하면 그 루트는 그 아는 놈은 다 알잖아. 실제로 해보니까 한국으로 마약 들어오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그게 어렵진 않아. 방법이 여러 가지 많으니까 그때 우리 북한에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어떻게 보내는가. 포장해서 사탕 봉지에다가 같이 섞어서 보내던가. 커피 넣는 각사탕 있잖아. 그 각사탕하고 이 마약하고 색깔이 똑같거든. 어느 틈엔가 마약 청정국의 지위가 위태로워진 대한민국. 그 근저엔 북한산 마약이 있었습니다. 유입 경로를 차단하고 일부 탈북자와 조선족들이 마약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도 더 이상 그 마약 청정국이 아닌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필리핀 같은 마약 사태라든가 중남미처럼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그 최근에는 북한산 마약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정부 당국이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것을 사전에 공급을 차단하고 처벌을 높임과 동시에 치료와 치유를 할 수 있는 정책도 투 트랙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